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을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탑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글에서 열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알맞은 틀을 떠올리면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전에 친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책에 있는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 음식, 운동, 악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주제들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제를 결정할 때는 누구나 아는 내용보다는 내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해 본 주제는 바이올린, 남극과 북극, 투명인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무엇을 설명할지 곰곰이 생각해서 교과서 110쪽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를 잘 떠올려 보았나요? 선생님은 투명인간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투명인간이 불가능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까닭을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설명 방법을 써야 할까요? 자, 네, 맞습니다. 열거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열거인지 비교와 대조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방법을 정했다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고양이 기르기와 강아지 기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투명인간이 불가능한 까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 수집할 내용은 투명인간의 특징, 투명인간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은 과학 잡지, 투명인간 관련 책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어디서 수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서 111쪽을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자, 완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보기에 있는 첫 번째 틀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열거의 틀이고 두 번째 틀은 비교와 대조의 틀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선생님은 열거의 틀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의 글의 내용은 투명인간이 불가능한 까닭입니다. 이 까닭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의 망막까지 투명하면 앞을 못 본다. 두 번째, 먹은 음식물이 보인다. 세 번째, 미세한 먼지가 몸에 계속 달라붙는다. 이렇게 세 가지 까닭을 나열해서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틀을 정해서 선생님처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선생님이 쓴 글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투명인간은 왜 불가능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투명인간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연 투명인간은 존재할까? 대답은 아니다.
우선 투명인간은 시각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망막은 절대로 투명해서는 안 된다. 외부 사물의 모습이 영상으로 맺혀야 볼 수 있는데 투명하면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이다. 끼니를 잇는 것도 쉽지 않다.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배설되기 전까지는 항상 몸 안에 남아있다. 만일 투명한 모습으로 외출하고 싶다면 먼저 위장이 깨끗이 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물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완벽하게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몸에 달라붙는 미세한 먼지를 계속 털어내야 한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깥의 많은 먼지가 투명인간의 존재를 들통나게 할 수도 있다. 선생님은 홍준이 외에 살아있는 교과서 2에서 글의 내용을 얻었습니다. 자, 선생님의 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점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글은 혹시 여러분들 몇 문단으로 이루어진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글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글은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들 문단 쓰기를 할 때 첫 번째 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를 하고 그리고 글의 내용이 끝나지 않더라도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문장의 끝을 비워두고 다음 문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단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문단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합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다 썼으면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처럼 정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김철수라는 친구의 글을 읽고 설명한 내용이 구피를 기를 때 주의할 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친구는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했으며 선생님은 철수의 글을 읽고 물을 갈아줄 때 반 정도만 갈아줘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꼼꼼히 해결하여서 설명하는 글쓰기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